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12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첫 번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는 7,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만 명까지 도달하게 되면 갑작스런 경기 민감과 이런 소비 관련된 것들이 다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나 역대 최고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노동소득 빼고 전체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6.8%. 자, 인플레이션의 물가 상승률이 6.8%로 집계가 돼서 1982년 6월 이후에 약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12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 자, 에너지, 식품, 주거비 등 전방위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긴축이 아마도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한 2년 후인 2023년 정도에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긴축을 페드에서도 급하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가 급등했는데도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체가 다 올랐어요. 에너지도 급등을 했고요. 휘발유 값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의 최대 원인이었던 중고차 시장도 심지어 상승을 하였고요. 자, 식음료, 주거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위기였던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발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식음료 또한 2008년 12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10여 년 만에 최고 우리나라도 발표를 했고요. 12월 변수는 오미크론이었다. 자, 통계청에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무려 3.7%가 상승을 한 농축수산물, 집세, 동반 상승했습니다. 2개월 연속 3%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많은 상승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1년 12월 이후에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빵도 올랐고요. 가공식품도 올랐고요. 자, 전기, 수도, 가스도 심지어 1.1%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로소득보다 물가 상승률이 전부 다 오르고 있고요. 생활 물가가 5.2%나 상승을 했고요. 계속 될 겁니다. 12월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상승을 할 예정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모든 물가와 원자재 가격은 전부 상승을 할 겁니다. 집값이 거래량이 많이 주저하고 있고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변수로 인해 관악, 동대문, 마포 집값 상승률은 0%대를 마감을 했고요. 1억 낮춰도 매수 문의가 없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 빙하기가 다시 돌아왔고요. 서울 0.1%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수도권은 0.16%가 상승을 했고요. 자, 대구, 세종 등 공급 물량이 폭탄인 지방 광역시들은 하락세가 뚜렷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자, 공급난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 하락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대출 규제와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상승세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권이 상승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서울 집값 1년 5개월 만에 최저폭을 상승. 자,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거래량이 5,700여 건에서 4,700건까지 있었는데 자, 8월부터 대출 규제가 시작하자마자 11월 거래량은 972건으로 무려 75% 한 80% 정도가 줄어드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수도권, 서울, 전국 순서대로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었으나 상승폭이 낮아진 거지 하락 전환은 아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의 역설이다. 고가 아파트보다 저가 아파트의 직격탄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보금자리론이 마감이 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다시 풀릴 계획이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고요. 자,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DSR, LTV 이 세 가지를 전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마저도 왔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전후로 거래가액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 변화인데요. 9억 원 이하를 보시면은 규제 후에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LTV가 2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보이시죠? 역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9억 이하들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자, 9억 원 초과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별로 타격이 없다. 평당 얘기를 하는 가격이죠. 서울 고가저가 아파트 가격 평당 2,48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중위 가격은 12억 3,6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평당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0원으로 10월 달보다는 평당 가격이 9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의 격차가 약 1,600만 원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4억 8천만 원이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격차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상관이 없어요. 고가 아파트는 금리 인상을 하든 대출 규제를 하든 어차피 대출이 나오지 않았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수도권 아파트값 양극화 조짐이다. 수도권 평균 매매 가격은 대략 5억 8천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 중위 가격이 6억 정도다. 자, 외곽지역 하락 전환, 일부 재건축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도 이어지는 반면에, 자,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의 상승폭 축소가 가파른 모습이다. 외곽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자, 일부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와 대장 평수를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평당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용인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이쪽 라인은 분당으로 올라가는 라인이고요. 수지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은 광교로 향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가 제각각 달라요. 여기 풍덕천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풍덕천동 위에 이 왕관 모양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수지구 월간 방문자가 1위 풍덕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풍덕천동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수지구청역으로 하게 되면은 대략 평균 가격이 9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풍덕천동의 가장 대장 아파트가 바로 수지구청역이 되고요.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풍덕천동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이 가장 대장 아파트이면서 라인을 보시게 되면 34평부터 49평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대별로 나와 있는데 많은 세대가 바로 49평에 234세대다. 그러면 풍덕천동의 가장 대장 아파트가 이 힐스테이트이며 가장 대장 평수는 49평이면서 234세대가 살고 있는 평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내에서도 양극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보실 때, 자, 물론 이 호갱노노에서 보는 게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7, 80%는 대장 아파트를 나타내는 게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이 양극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에너지, 식품, 주거비 모든 밥상에 올라가는 물가는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도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도 현재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내년이 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함께 자산 가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